한국과 이란 2018년에 이란이 핵협정을 위반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가 이루어졌고요. 그 제재 와중에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과 이란의 무역은 최악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변화의 모드가 있습니다. 변화의 모드가.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해제액, 쉽게 말하면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60억 달러 전체를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분위기가. 이란이 핵협정을 위반해서 미국을 비롯한 이게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그 조약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이 이란에 제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결자산이 해제된다는 거, 이 말은 미국과 이란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요, 이게 국제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친중 노선, 친러 노선까지는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중국에 붙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보가 굉장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란 카드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의 관계는요, 이란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란의 전쟁,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너네 석유 거래는 달러로 거래해라,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를 통해서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페트로달러라고 이야기하는 석유를 사고 팔 때 결제하는 것을 위안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 가만히 안 두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란과 이게 해빙 무드가 잡힌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스몰 딜로는요, 전 세계 동결 자산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란과의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루어지고요. 앞으로 빅딜은 핵협상 타결을 앞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죠. 급한 걸 말입니다. 핵협상 옛날처럼 다시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라 관계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니, 일단 순차적으로 가자. 돈 풀어줄게. 그리고 나서 핵협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서히 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준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이란의 관계도 해빙 무드에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이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중동에서 말입니다. 이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2의 경제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의 경제대국.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라고 하면 이란이 2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란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습니다. 천연자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이란 교역 규모가
174억 2,600만 달러였습니다. 2017년에도 87억 4천만 달러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2018년에 핵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2019년에는 24억 1,600만 달러로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충격적입니다. 2억 7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제재가 그만큼 통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최악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란과 한국의 관계였거든요. 이제 해빙 무드가 되면 올해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결 자산이 해제되고 무역이 좀 더 뚫리게 되면 더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 실제로 말입니다.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역한 것을 쭉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5가지 업종에 집중이 됩니다. 당장 전력기기, 이란 같은 경우는 변압기나 그렇지 않으면 구리선이나 이런 게 당장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재가 되니까 그게 안 들어가니까 바로 전력기기에서도 혜택을 받을 관계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건설, 철강, 에너지, 전자까지. 그러면 전력기기 부분에는 현대 일렉트릭이나 GS 일렉트릭이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시장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겠죠. 이란의 변압기나 차단기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제품들을 공업 제품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아마 수출 재개가 시작되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장에서도 예측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이 또 들어가겠죠. 건설이 들어가면 현대건설이 들어가면 당연히 포스코에 철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H형광빔이라든가 계속 수입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에너지 부분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 말입니다. 비싼 두바이산 이게 원유를 사오는 것보다 이란산 원유를 사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나 현대오일뱅크는 더 나아지겠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에 가전제품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제대로 씁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전제품을 잘 팔고 있는 LG전자나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런 큰 이벤트가 생기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본다. 분명히 말입니다. 이란과 한국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뭉칫돈들이 몰려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란과 대한민국의 해빙, 대한민국과 이란의 해빙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